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랩뷰 강좌의 이제 모주라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모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집합체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듈화를 하면 장점은 뭐냐면 코드가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이제 분석이 좀 용이하게 좀 코드가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주사위를 두 번 굴리죠. 그래서 이제 A 주사위와 B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두 개의 그 값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제 A 주사위 값이 더 큰 경우를 결국에는 이제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수치로 이제 환산을 해서 최종 합계에다가 A가 이긴 횟수를 출력으로 보여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똑같죠. 난수 생성 함수와 곱하기 함수, 올림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주사위 굴린 랜덤 주사위 결과값을 뽑아내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주사위 굴린 결과값을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모듈을 이용해서 출력으로 하나를 내보내서 비교하게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코드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모듈화를 하면 이렇게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되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듈화를 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함수가 수행이 될 때 기존에는 하나의 vi 파일에서 함수가 다 수행이 됐다고 하면은 모듈화를 해서 함수가 수행이 되면은 그 모듈화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또 그 함수를 한번 그,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하게 되면 단점은 결국은 이제 함수가 수행된 이제 코드가 수행된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PC 사양이 좋기 때문에 함수가 호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미비해서 오히려 가독성이 더 뛰어난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하는 게 요즘은 더 유리합니다. 자, 모듈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랩뷰에서는 서브 VI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서 서브 V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VI 안에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VI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서브 VI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서브 VI를 불러오는 방법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VI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불러오고자 하는 VI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윈도우 창이 뜹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여기서는 사칙 연산.vi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러면 그 vi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서브 vi가 호출이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vi 파일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서브 vi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서브 vi를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서브 vi를 만들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커넥터 펜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커넥터 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금 캡처한 거에 기본 도움말에 나온 것처럼 서브 vi의 입력과 출력을 정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커넥터 펜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칙 연산 서브 vi이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출력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결과가 각각 출력으로 나가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론트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이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각각 사람이 이제 그 서브 VR을 만드는 사람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내가 연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할 때는 이제 커넥터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프론트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서 커넥터 펜 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패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다양한 커넥터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입력과 출력이 많은 경우는 이 커넥터 패턴을 입력과 출력을 더 많이 연결시킬 수 있는 패턴을 선택을 해서 보통 코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코딩을 하시게 되면 커넥터 패턴은 기본 패턴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함수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기본 패턴을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즉 기본 패턴이라 함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턴을 의미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 입력 그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연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랩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출력을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들은 다 기본 커넥터 패턴 기반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랩뷰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내가 만든 서브 VI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커넥터 패턴 기반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와이어가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패턴이 다른 패턴을 쓴다 그러면은 와이어가 중간에 이렇게 계단 형태로 좀 꺾여지거든요. 랩뷰에서는 이 와이어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와이어가 계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꺾이게 되면은 데이터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커넥터 패턴 선택을 할 때는 기본 패턴 기반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봤더니 출력도 많고 입력도 많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그 설명드렸던 클러스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입력 관련돼서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다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입력을 넣어주시고 뭐 출력도 클러스터 기반으로 하나의 출력으로 나가게 만들게 되면 기본 패턴을 이용을 해서도 모든 걸 다 구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저도 예전에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때 알고리즘에는 입력 파라미터가 되게 알고리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커넥터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 중에서도 어떤 기능별로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기능별로 그룹핑을 해서 클러스터 타입으로 입력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커넥터 패턴의 기본을 이용을 해서도 모든 것을 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VI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아이콘도 직접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편집을 하는 방법은 앞서 프론트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커넥터 펜을 연결하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아이콘 모양이 있죠. 이 아이콘 모양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 편집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 아이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서브 VI의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콘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 서브 VI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이콘을 직접 본인이 꾸미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처음에는 이제 막 만들려고 했지만 그림보다는 텍스트로 이 서브 VI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의미를 전달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한글로 더하기 또는 add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써서 아이콘을 편집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콘 편집을 할 때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식을 표현을 해서 사칙 연산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것도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 VI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랩뷰에서 서브 VI를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력 2개와 출력 4개가 있는데 이 사이가 결국에는 사칙 연산을 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서브 VI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풀다운 메뉴에 편집에 서브 VI 생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자동으로 서브 VI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서브 VI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서브 VI를 이제 직접 이제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서브 VI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살펴봤고요. 자, 직접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와 동일하게 미리 블록 다이어그램에 실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캡처를 해놨고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제에 나온 내용을 해볼 텐데요. 주사위 굴리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을 했고, 자, 여기 이제 활성화 부분에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 포르프의 횟수는 100번이고요. 난수 함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난수를 가져오고요. 자, 곱하기 함수. 자, 주사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랜덤 주사위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크냐. 자, 근데 이 부분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드래그를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결과를 비교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이제 결과가 출력으로 나오죠. 자, 나온 거는 이제 불리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불리언을 0 또는 1로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즉 크면은 1이라는 게 나오고 적으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 숫자형 함수에서 배열로 가야 되겠네요. 배열에서 잠시만요. 배열이 아니네. 숫자형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 합계에는 이제 그러니까 100번 한 것 중에 100번 한 것 중에 위의 경우가 이긴 횟수가 이제 카운트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 이번엔 44번 32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코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랩뷰에서는 이 서브 VI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에 서브 VI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브 VI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서브 VI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해서 저장은 일단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요거는
주사위라고 하겠습니다. 주사위.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굳이 이걸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 지우고 이결을 복사를 하는 거죠.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합니다. 근데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법이 이거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VI 선택을 해서 바탕화면에 주사위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되게 깔끔하죠. 실행 결과는 똑같죠. 자, 다음으로 사칙 연산을 이용을 해서 서버 VI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를 활성화를 하고요. 일단은 사칙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를 이용해서 입력을 두 개를 만들고요. 요거를 X로 하고 요거를 Y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4개. 요거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가져왔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연결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형에서 더하기 함수를 써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빼기 X 빼기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칙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2로 하고 1로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면 3, 빼면 1, 곱하면 2, 나누면 2 맞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칙 연산 코드인데 이 부분을 서브 VI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 서브 VI 생성을 하시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 선택한 다음에 와이어 선택 영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서브 VI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정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서브 VI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 사칙 연산이라고 만들게요. 사칙 연산. 예. 자,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안에 가보시면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전 강좌에서 그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코드가 깔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서브 VI 만들 때는 저는 에러 클러스터의 입력과 출력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에라 클러스터,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커넥터 펜 연결은 제가 다 패턴을 끊겠습니다. 끊는 방법은 이 프론트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이 이제 커넥터 펜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터미널 연결 끊기를 하면은 연결이 다 끊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은 이 커넥터 펜의 기본 패턴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으로 선언을 무조건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일단 커넥터 펜에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에라 입력을 연결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요. 마찬가지로 에라 출력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입력도 연결해 볼게요. X, Y.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출력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 버릴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숫자형 4가 더하기고, 더하기, 요거는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로 선언을 하고 이 4개를 다 여기에 넣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동 크기 맞게 조정. 자, 그러면은 입력은 2개고 출력은 하나로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출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이거는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코드가 그 연결이 심플해지죠. 입력 2개고 출력은 클러스터 출력 하나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 부분을 일단 수정을 해 볼게요. 일단 깨진 와이어는 그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B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컨트롤 B 누르면 제거되고요. 자, 출력. 자, 출력을 묶을 때는 방법이 제가 이제 그때 클러스터 설명드릴 때 이름으로 묶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 클러스터에 대한 타입을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하신 다음에 상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맨 위에는 더하기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한 결과는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랩뷰는 이게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 좀 코드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 정리를 잘하는 게 랩뷰 코딩을 또 잘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연결해 줍니다. 자, 깔끔하죠, 코드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에라 입출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에라 핸들링 강좌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구조에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에라가 없으면 이제 코드가 수행이 되고, 에라가 있으면 아무것도 수행이 안 되게 이제 코드 이렇게 짜시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많이 깔끔해졌네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아주 서브 VI가 깔끔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넥터 펜 연결까지는 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콘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편집은 커넥터 펜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모양을 여기 지금 그 선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한글을 쓰겠습니다. 사칙, 그다음 밑에 연산, 글자 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 서브 VI의 아이콘만 딱 보더라도 아, 얘는 사칙 연산을 하는 서브 VI구나 이렇게 딱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보면은 깨진 와이어 일단 컨트롤 B 눌러서 제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는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출력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더하기 연결해 주시고, 더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코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깔끔하죠? 코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랩뷰에서 그 모듈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서브 V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 이제 서브 VI 만드실 때는 작업해 주셔야 될 게 커넥터 패널 연결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편집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더 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 도움말에 보면은 아무런 설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아이콘 편집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에다가 자기가 쓰는 거죠. 뭐 이 VI는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사칙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헬프를 해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입력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화 작업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VI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 입력의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넣어 주신 다음에 에러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코드가 수행되게끔 하고, 에러가 있을 경우는 이제 뭐 에러 핸들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그냥 내보내게 코드를 이렇게 짜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